네, 제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맹추격에 나서면서 윤석열 후보와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 접전인 수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도 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기 전에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추 1을 한번 볼게요. TBS가 의뢰한 KOSY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5대 30이었던 윤석열,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40.0, 39.5.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떨어졌고 이재명 후보가 7%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 지지도 추이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참 요즘 이 여론조사 가지고 이 논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또 들쭉날쭉한 데다가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하고도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서 특히 요즘 이 조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집안 그 가정 전화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휴대전화로 하거든요. 그게 또 안심번호를 받아서 이제 하는데 이 ARS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직접 이제 이 사람이 통하는 전화, 이하고 또 편차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조사기관의 조사만 토대로 볼 때 뭐 해석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이 전화기 오면 여론조사라는 이게 표지가 붙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안 하겠다는 분들은 다 그냥 차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높아 나타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즉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 해체한다든지 뭐 후보가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 나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심리들이 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권 지지자들이 일단 모이고 있다. 뭐 이런 것은 아마 최근의 추세를 보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제가 읽어볼게요. 심상정 4.5, 안철수 4, 김동연 1.1. 지지도 이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건요. 여야의 엇갈린 반응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지율 관련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한사인 조사에는 이제 40대 39.5로 초박빙이 다시 됐는데 저는 그 결과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 4, 5% 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의 이 위기감을 우리 쇄신과 변화, 통합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 무슨 지지율 저하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하나의 여론조사를 갖고 이렇다 저렇다 뭐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추이가 있다는 건 윤석열의 후보의 컨벤션 효과도 여기까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 컨벤션 효과가 이제 뭐 시효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연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이제 결집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미 뭐 이 대선 결과가 이미 다 확정이 돼서 뭐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지율을 격차를 좁히고 그 역전하고 그러면 더 뭐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를 보고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안심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결집은 좀 약화되고 오히려 위기의식이 강해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견고해졌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민심에 큰 격차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면을 볼까요? 이걸 비슷한 사례로 봐야 됩니까? 소국장님.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뭔가 추세가 이렇게 다시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분석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본 흐름과 뭐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저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보통 이제 선거에 3요소 할 때 구도, 인물,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구도, 인물, 정책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라는 부분에서 이게 뭐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사자 구도냐 이런 이제 그렇다면 선택지 자체를 정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구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큰 틀에서 이 전 선거의 판 자체의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 전체적으로 대선판의 흐름을 좌우했던 것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으면서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은 줄어들고 정권 재창출 여론은 좀 올라가면서 이 격차가 좀 좁혀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히 2030 세대를 집중적으로 한 2주간 공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가 실언 논란이나 실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의아하다는 얘기 있고, 현근택 변호사,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침대 축구만 했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거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서 정리할 텐데 오늘 있었던 그런데 지금까지 좀 회자가 되고 있는 해프닝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본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순간에 사회자의 거듭된 진행 요청에도 1분 넘게 침묵했다. 프롬프터가 안 떠서 그랬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여러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공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차례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터에 어떤 글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이 올라올 때까지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회자가 빨리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된 후보구나.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떤 비전을 맡길 수 있는 후보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자신의 말을 절제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말을 해야 될 위치와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막에 좀 지나가는데 여당에서도 꽤 비판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롬프터 없이 연설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냐 라는 비판부터 해서 딱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 네. 저는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정제되고 혹은 준비된 얘기만 좀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A4 용지만 보고 읽으시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저는 너무 과도한 입장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PPT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나오면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어떤 방송 사고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자격까지 제가 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침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확대하는 것 자체는 이것 또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원인 제공은 사실 프롬프트에 있는데 이게 이제 비난의 화살이 윤석열 후보에 가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제 대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 후보한테 좀 아쉬운 대목은 그 1분 30초 동안 침묵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원고가 아직 안 올라와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긴장을 푸는 한마디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